안녕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동행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가스라이팅 관련 소설 콘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심리 스릴러 소설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B.A. 페리스의 소설 브레이크 다운입니다. 브레이크 다운이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사람이 망가지거나 허물어지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이 소설은 가스라이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요. 소설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 소개해 드립니다. 참고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준 영화 가스등과 마찬가지로 이 소설에서도 주인공의 배우자와 주변인의 욕망 때문에 주인공의 재산을 노리고 가스라이팅이 벌어진 내용으로 소설이 진행되는데요. 여기에 좀 더 긴장을 두고자 살인사건과 외도사건이 혼재된 심리 스릴러 소설입니다. 작가인 B.A. 페리스는 심리 스릴러 소설 작가로서 여러 권의 소설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제일 먼저 선택하고 읽은 책이 브레이크 다운입니다. 그녀의 다른 심리 스릴러 소설들도 각각 심리적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차후에 기회가 되는 대로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브레이크 다운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로는 주인공 캐시, 그의 남편 매튜, 그리고 친자매 같은 레이첼이 있죠. 소설의 시작은 캐시가 폭풍 후 몰아치는 밤 귀가 중 도로변에 서 있는 자동차를 발견하고도 그 자리를 지나친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지나친 자동차의 운전자 제인이 피살된 사건을 알게 되는 것으로 시작하죠. 이에 죄책감에 빠진 캐시는 심리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언제부턴가 시작된 건망증으로 인하여 신경증과 정신증 환자처럼 취급받기 시작하죠. 캐시와 제인은 딱 한 번 마주친 사이로 캐시의 죄책감과 두려움은 날로 증폭되는 가운데 소설 후반부까지 다양한 건망증 사건이 이어지죠. 아울러 집 전화가 울리지만 무반응의 전화를 수시로 받으면서 캐시는 심리적으로 점점 허물어지게 됩니다. 이에 남편 매튜 소개로 정신과 의사를 만나고 약물 치료도 받지만 상태는 더 악화되죠. 캐시의 어머니는 40대 중반에 치매에 걸려 살다 돌아갔습니다. 이런 가족력 때문에 캐시는 자신도 엄마와 동일한 삶을 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삶에 대한 자신감도 잃고 전전긍긍하게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연한 기회에 레이첼의 비밀 핸드폰을 획득한 것이죠. 그리고 그 비밀 핸드폰에 남아있는 문자를 보면서 남편 매튜와 레이첼이 무엇인가를 꾸몄고 그 희생자가 캐시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울러 매튜와 레이첼은 외도 관계였으며 그 두 사람은 캐시를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캐시의 재산을 레이첼이 탐내면서 벌어진 일이죠. 한편 레이첼은 여러 번의 외도를 벌였고 그 와중에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제인에게 매튜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들켰으며 캐시를 걱정한 제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레이첼은 제인을 살해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제인이 레이첼의 외도 사실을 캐시에게 알리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날 캐시가 제인의 자동차를 보며 귀가하였고 제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다만 그때까지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말이죠. 한편 레이첼의 비밀 핸드폰을 통해 모든 퍼즐을 알아버린 캐시는 경찰에 신고하고 남편 매튜와 레이첼은 각각 경찰에 체포된 상태에서 캐시가 제공한 레이첼의 비밀 핸드폰을 통해 제인의 살인사건에 대한 전말과 함께 캐시가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소설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즉 배우자나 가족, 혹은 지인이나 친구, 직장 상사나 동료 등이 합니다. 아울러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가스라이팅은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것보다 자신에게 문제와 이상이 있다고 느끼고 자기 불신과 함께 죄책감을 가지며 삶이 허물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쉽지 않죠. 이 소설에서 주인공 캐시는 우연히 획득한 레이첼의 비밀 핸드폰 속 문자를 보면서 자신이 남편 매튜와 레이첼의 조종에 빠졌으며 이런 사실을 다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스라이팅으로부터 회복되는 내용으로 소설의 전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인 소설 구조 속에는 다양한 가스라이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독자 입장에서는 어떤 결말이 이루어질까 기대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끝까지 읽기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설 후반부에서는 속도감 있는 전개를 통해 주인공 캐시가 그동안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팩트 체크와 함께 레이첼에게 복수하는 부분은 독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줍니다. 혹 여러분들 중 가스라이팅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소설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론서는 아니지만 가스라이팅을 이렇게 당하는구나 하는 사례집으로서 참고하고 활용해도 좋을 책입니다. 저는 이 책에 이어 B.A. 페리스의 다른 소설, 즉 사이코패스를 다룬 심리 스릴러 소설 비하인드 도어에 도전합니다. 그동안 제가 가장 좋아했던 심리 소설로는 어빈 얄론 박사의 책들을 좋아했는데요. 이번에 B.A. 페리스의 소설을 읽으며 이분 소설에도 매력을 가지는 것과 함께 관심이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동행심리상담센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